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말씀은 문재인,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촛불혁명을 한 혁명정부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핵심 세력들은 현재의 정부를 촛불정부라고 부릅니다. 촛불의 명령으로 오란 말을 아주 즐겼습니다. 촛불을 빗대어 변명하며 확정하며 해석하는 주체가 바로 자신들 뿐이라고 확신하는 모양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정기조를 바로 촛불의 명령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들의 국정기조는 의심받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변하는 듯 합니다. 어디까지나 착각은 자유지만 이런 아전인수는 그 어떠한 세상에도 없고 그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이라는 정치공학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국가주의 포퓰리즘을 주제로 독재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에 꽃피웠고 또 박정희 산업화 대통령이 이 나라를 압축 성장을 시켜서 국부를 창출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고 박세직 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시켜서 88 올림픽을 성공시키도록 함으로써 세계적인 국가로 부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이토록 애국적인 지도자와 애국 시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 땀 흘려 혼신의 힘을 합쳐 어렵게 가꾸어 놓은 이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문재인 정권이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는 위기의 순간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핵이 없는 세상이 좋다느니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라느니 비정규직이 문제이니 정규직화하라느니 또 최저임금이 낮으니 대폭 올리라느니 기업소득 비중보다 가계소득이 비중이 적으니까 가계소득 비중을 올리라느니 문재인 초기 정책은 말이죠. 일단 시행되면은 돌이키기에는 우리가 너무 희생이 큰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답지 않은 정책을 지금 무리하게 실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지금 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벌어놓은 나라 돈을 헛되이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을 무시하고 국가가 모든 것을 다 좌우하겠다는 그러한 주장이 바로 국가주의입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소위 국가주의를 국가 마음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 국민의 자유가 유보되거나 침해될 수가 있다는 바로 이 점입니다. 국가 지도자의 역사관은 국가를 통치하는 밑바탕이자 근본이자 국정 수행의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문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 한국의 현대사를 부정함으로써 그의 역사관이 문제라는 바로 이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여태까지 고생하며 지도자를 중심으로 함께 땀 흘리며 목숨 바쳐 지켜왔던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한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번영한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사입니다. 예컨대 문 대통령은 현대사의 부정 속에서 누구의 친일에는 현미경을 들이대고 자기가 인정하는 사람의 친일은 무시해버립니다. 맹목적인 친일 청산이라는 구호도 큰 문제이지만 좌파의 친일은 덮어주고 그렇지 않은 이들의 친일은 침소봉대하고 그래서 책임을 씌우고 이른바 좌파는 봐주고 좌파 아닌 국민들은 봐주지 않는 그러한 편향된 그의 역사관입니다. 외고대학 명예교수인 정진석 교수는 좌파의 왜곡된 친일 청산의 실상을 노일리적으로 이렇게 파헤친 적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을 그 속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예컨대 2003년 5월 경향신문 일면 톱에 장지연이 친일파 그런 기사가 톱으로 실렸습니다. 이것을 KBS 등 다른 언론들도 받아가지고 대서특필했죠. 장지연이 누굽니까? 어떤 인물입니까? 그분은 한일 합방을 아주 반대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문을 남기신 애국지사입니다. 시리아 방성대국이라는 명문을 남겼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지 않습니까? 그 후 그는 대한민국 언론인으로서 애국과 또 국민 계모군을 실질적으로 몸소 실천하면서 자기의 길을 심오하게 걸어갔던 진정한 애국자였습니다. 일본에 의해 강제 합병된 1905년 을사보고조약을 맹렬하게 규탄했던 시리아 방성대국이라는 이 명문은 대한매일신보의 한문과 영문으로 번역돼서 당시 코리아 데일리 뉴스, 재팬 크로니클 등 그 유선 외국 언론이 다 이를 인용해가지고 모두 세계적으로 확산을 시켰습니다. 한일합방 조약에 대한 을사보고조약에 대한 맹렬한 규탄사입니다. 이토록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일깨워준 이런 애국자를 친일파로 본 것은 식민지화돼서 10여 년이 지난 후 1916년 하세과 총독이 부임해온 것을 계기로 넉 줄짜리 한시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친일파라고 이 좌파들은 몰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여운형은 일제시대 공산당 활동을 했던 공산주의자였습니다. 붉은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오랜 논란 끝에 좌파 정권이 턱 들어서자 갑자기 독립운동가로 공인을 시켰습니다. 참 놀랍게도 여운형은 1943년에 말이죠. 해방되기 바로 직전에 이 두 해 전입니다. 1944년에 나온 반도학도 출진보라는 그런 책이 있었는데요. 이 한반도 그러니까 반도 2,500만 동포에게 고하는 이런 글을 갖다가 썼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 반도 학생들은 일제징병에 자진 참여하라 이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이 얼마나 친일입니까? 이건 친일을 넘어서 매국이죠. 이렇게 독려하면서 학생들을 총알바지로 넘긴 자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넉 줄짜리 한시를 쓴 애국자 장지연 지사와 학생들을 일본의 총알바지가 되라고 나가라고 출전하라고 독려한 공산좌파 여운형 중에서 누가 더 나쁩니까? 좌파 정권은 장지연은 애국지사를 친일파로 몰아붙였고 여운형은 독립유공자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와 김정은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애써 침묵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기에 대처하는 문 대통령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의 지도자로서 리더십이 상실한 그러한 모습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김정은은 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로 호칭하면서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리 비위에 거슬려도 내 경고를 잘 들어라는 식으로 극심한 모욕을 가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응답할 줄 모릅니다. 이런 정당한 분노를 할 줄 모릅니다. 국민들은 다 분노하고 있는데 대통령 혼자는 응답도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급보다 더 발전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도 딴전을 피우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가 원수가 앞에 주적이 우리를 괴롭혔던 북한 공산 괴뢰가 탄도미사일을 군사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사를 했는데 그렇게 침묵하고 딴전을 피울 수가 있겠습니까?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성취와 성공을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문 대통령이야말로 6.25 피난민의 자녀로서 한국 현대사와 함께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한국의 발전 역사 속에서 성공한 분이 그분 아닙니까? 공산주의가 싫어서든 하여튼 피난을 내려왔으면 공산주의가 싫어서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조국에서 여기서 태어나서 지금 훌륭한 교육을 받고 지금 일국의 대통령까지 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대통령이 조국의 역사를 부정한다는 것은 정말 참담하다 못해 매우 화가 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일어나서 분통도 터집니다. 어떻게 자기 나라의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저는 바로 그 점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한다고 이프보 시절에 대통령 이프보 했을 때 후보자로서 그 얘기를 나는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한다고 했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뽑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유일한 특색은 바로 적폐청산론의 전개입니다. 나 이렇게 정권이 출범 후부터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2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게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이렇게 들쑤셔놓은 대통령, 저는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은 핵심은 분노와 부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역사관은 노무현의 역사관과 유사합니다. 그래도 노무현은 국가 안보와 국부를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은 FDA를 만들었고 FTA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과. 그 다음에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고 이라크에 파병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국가안보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주적에게 주적 개념을 없애고 문을 DMZ에 열어주고 참 이건 같지도 않은 9.19 군사합의를 함으로써 이렇게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사에는 악으로만 가득 찬 역사도 없고 선으로만 가득 찬 역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공과 과를 다 따지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역사 해석을 하는데 기본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관의 뿌리는 바로 80년대 운동권의 그릇된 주사파적 역사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수정주의 역사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집단 신념에 빠졌고, 잘 알다시피 80년대 운동권의 집단 의식이 주도하는 자리에는 결코 협치나 타협이나 공존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현대사 공격은 결국 자기 부정입니다. 과거 우리의 번영은 보수 그리고 진보 모든 국민의 눈물과 땀으로, 정말 피와 땀으로 지도자와 함께, 훌륭한 지도자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혜택을 최고도로 누리면서 그걸 성공하고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에 대한 신념이나 자유민주에 대한 국가의 대한민국을 이상한 방법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야릇한 평화는 곧 대한민국 안보 파괴, 경제 파괴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 보십시오. 지금 국가 안보 보십시오. 북한이 미사일을 날려도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방금 전에도 미사일 2발을 또 날렸습니다. 엿새 만에 또 날렸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제 공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정은지를 말로라도 공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